다시 133쪽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벡터끼리 이렇게 교각을 형성할 때 벡터끼리 각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내적 관계 된다 그랬죠. 네.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벡터에서 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내적으로 푸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부터. 그리고 벡터에서 수직이 된다. 그러면 100% 내적은 얼마? 0.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거 지금 평행하게 선생님이 일단은 일부러 잡은 건데, 예? 그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얘하고 뭐 방향 벡터의 관계성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교재 제목 그냥 직선이 이루는 두 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벡터끼리 이루는 교각이다 그러면은 그 각에 관한 건 무조건 내적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이라는 거를 세타로 보면 그걸 내적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세타의 범위가 1사분면, 2사분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이 이루는 두 교각도 1사분면 각이 있고 2사분면 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직선은 어떻게 아무렇게나 그려진다 하더라도 뭐 서로 수직이 아닌 다음에야 예각 하나, 둔각 하나의 종류를 둘 다 가진다고 볼 수가 있다면 벡터끼리 이루는 각은 그려지는 상황에 따라서 예각만 나오든가 지금처럼 이 각은 버려지는 거니까 둔각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있죠? 범위는 예각, 둔각을 다 가질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림 그렸을 적에 두 벡터가 이루는 교각이 예각하고 둔각이 둘 다 표현될 수는 없어요. 반직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직선끼리 교각으로 나오는 건 예각도 있고 둔각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알파로 놓던 얘를 알파로 놓던 뭐 문제는 쉬운 문제들에는 보통 요거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기초적인 문제나 그렇고 얘네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알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거에 관한 걸 물어봐요.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풀어야 되는 거는 요 놈의 방향 벡터. 요 놈의 방향 벡터를 가져와서 방향 벡터 가지고 내적 관련해서 풀어서 나오는 거면은 코사인 세타, 즉 세타에 관한 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처럼 요각이고 요각 관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당연히 알파하고 세타가 같겠죠. 문제는 같지가 않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시간 내에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딱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지는 않으려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푸나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푸나. 그래서 선생님은 분명히 설명을 안 해준 방법이 133쪽에 설명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까먹고 숙제는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이제 보고 베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벡터가 늘지 않겠죠. 또 잘 보세요. 필수 예제 17로 가볼게요. 이거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두 직선 LM, 뭐 과거 1번으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 두 직선 LM이 있죠? 두 직선 LM이 있을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럼 직선끼리 이루는 각이니까 예각도 있고 둔각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선 세타가 어떤 각인지를 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그죠? 그럼 이제 갑니다. L의 대리인을 데려옵니다. 그 방향 벡터를 UL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L의 방향 벡터라 이거죠. 어렵지 않게 몇 컴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2,3 나오고 그러면 LM이라고 했으니까 UM U의 방향 벡터 요게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누구 관계가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네 둘의 내적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 알아듣겠습니까? 내적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거기 교재 풀이하고 좀 달라요, 선생님. 예전에 벡터에서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그랬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정리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코사인 정리에서도 코사인 세타는 그렇게 정리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내적이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기에서 나올 각은 내적의 각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이 등장할 거거든요. 거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쓰이는 각은 문제에서 먼저 선점해서 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와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말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내적을 쓰는데 일단은 6 플러스 6은 10이다 해서 나오면 이건 진짜 그냥 내적의 결과고, 그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정의에 의해서 요거 크기 얼마? 루트 13 곱하기 요것도 크기 얼마? 루트 13. 아 이쁘다.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파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다? 13분의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린 지금부터 해석을 하는 거다 이거야. 예?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 점선은 누구의 보조선이냐? 바로 벡터가 직선이 아닌 두 방향 벡터의 보조선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이루면 여길 각이라고 그러고 이 각을 버려야 되고 요렇게가 되면 요걸 각이라고 하고 이 각을 버려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적에 의해서 나오는 각에 관한 코사인 값은 1사분면이거나 2사분면이거나 한 번에 두 개 표현은 안 돼요. 반직선이니까. 그치? 아니 시계 쳐다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몇 시예요? 이게 3시죠. 그쵸? 3시 또는 9시라고 그럽니까? 또라이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알파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코사인 값이 양수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냐고. 그치? 그래서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봐보세요. 요게 방향 벡터니까 직선은 요렇게 요거하고 평행하겠지.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방향 벡터니까 직선은 요렇게 요거하고 평행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요렇게 나왔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길 세타다라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러면 똑같잖아요, 각이. 그쵸? 이러면 여길 세타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세타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맞죠?
근데 만약 문제에서 여길 세타다라고 하면 요 각은 알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타, 즉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계산할 줄 알죠. 180이니까 90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뭐가 돼야 돼? 코사인 알파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다? 13분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경우면은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세타가 같은 거고 이렇게는 맞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가 되버린다면 이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직선끼리 이루는 두 각이다. 직선끼리 이루는 각이다 그러면은 그게 예각, 둔각이 동시에 나와요. 수직이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쪽 각이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방향 벡터끼리 이루는 코사인 값은 13분의 10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거를 상황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 눈치가 좋은 사람은 이런 눈치는 챌 수 있을 거예요. 알파가 세타와 같던가 아니면 알파라는 게 뭐와 같든가 180 마이너스 세타와 같은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치? 이건 진짜 직선이고 요거는 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양 위아래로 다 화살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렇게나 두 개를 잡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거 아니면 요게 되게 돼 있거든. 그쵸? 그래서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되면 코사인 알파나 코사인 세타는 같은 거고 만약에 요게 성립되면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지만 이거는 굳이 나는 지금 외우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리는 딱 안 해준다 그랬는데 해줘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듣고 잊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의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풀어서 답은 이거구나. 이렇게 가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되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냐면 세타가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주는 문제로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타에 관한 거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는 두 직선의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직선의 각에 관한 거를 준 다음에 그 내적의 코사인 값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되는 건데 말 아무리 바꿔봤자 상황은 이 두 상황 중에 하나로 걸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171의 괄호 1번 문제를 뭐 지금 해결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다고. 그죠? 근데 그네들의 대리인인 방향 벡터의 코사인 값은 얼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3분의 1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의 방향 벡터가 13분의 12다라는 거는 방향 벡터끼리는 뭘 이룬다는 거예요? 예각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끼리 이루는 거는 예각을 이루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근데 걔네들의 진짜 주인인 직선끼리는 이게 세타인지 이게 세타인지 이 문제는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 문제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좀 된 거거든. 개념 플러스 유형도 재판에 잘 안 내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좀 잘못된 거는 선생님이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괄호 2번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뭘로 가야 돼요?
이거는 법선 벡터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법선 벡터 문제 풀 때 법선 벡터가 알파, 베타면 알파의 괄호 x 마이너스 얼마에 플러스 베타의 괄호에 y 마이너스 얼마는 0이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결국 전개해도 요거 모습은 그대로일 거고 나머지 쓰레기끼리 모아놓은 게 거기 문제 보면 맨 뒤에 상수들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직선은 두 개의 스타일로 봐야 돼. 방향 벡터 x 성분분의 분자는 방향 벡터 y 성분분의 분자 이렇게 나오는 꼴이 되든가 일반형으로 나오든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지?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벡터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선 벡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조금 복잡했죠, 그죠? 그래도 얘네는 평행하지. 그럼 법선 벡터는 모양이 어떻겠어요? 복잡하겠죠. 봐봐요. 얘네가 원래 이루는 게 이거든 좋다 이거야. 뭐 둘 중에 하나를 세타로 줬다 이거야. 그러면 얘의 대리인이 나올 거고 얘의 대리인이 이건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지 아니면 이렇게로 얘를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데도 지금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될까? 자, 직선이 법선 벡터로 나왔다 하더라도 직선끼리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요거의 수직인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요거의 수직인 벡터 그럼 좀 더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 가지고 내적을 따지게 되면 그럼 또 요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그럼 요 결과를 가지고 또 이 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은 요 각에 관한 게 이게 나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건 안 할 건데. 네? 자, 어떤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거 감 잡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감을 못 잡은 상태에서 학생들 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건 그냥 이건 거야. 그럼 애들은 그냥 그런 줄 알거든. 오케이? 네. 확실한 거 하나는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교각은 언제나 예각 하나, 둔각 하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의 대리인이 법선 벡터가 됐든 방향 벡터가 됐든 걔네들끼리에서의 어쨌든 법선 벡터의 각으로도 내적으로 푸는 거고 방향 벡터의 각으로도 내적을 푸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코사인 값은 하나만 나온다는 거지? 아까 전에 코사인 알파가 13분의 12인 거고요. 그지? 그러면 그 코사인 값을 가지고 원래 직선이 이루는 교각의 세타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그려서 푸는 게 맞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볼 것 같으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려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걸 아마 끝내 그려서 풀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야. 그럼 결국 외워서 풀어야 되거든? 외워서 푸는 거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근데 외워서 푼다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면 선생님도 좋겠는데 그거를 또 이용을 해서 문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외우는 거랑 매치를 또 시켜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외워서 풀어요, 내신 보려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평상시에 선생님이 강의를 해줄 적에 그거를 감을 많이 잘 잡은 사람은 외운 걸 잘 써먹을 뿐이고 안 그런 사람은 외운 거가 그대로 나와야지 써먹을 수 있는 차이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수업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숙제는 132쪽에 해당되는 내용의 요 프린트하고 개념 원리 이걸 풀어오셔야 돼요. 네. 지금 벡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숙제 중간에 끊기면 감 떨어져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예요. 위험성이에요.
지금 내용은 차박차박 잘 나가고 있어요. 한 타입만 더 하면은요, 공간도형 바로 앞에 딱 해가지고 2학기 시험 범위 딱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 시험 범위는. 그지? 네, 근데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는데 뭔가 깔끔하게 풀어내질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내용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걸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앞에 그 성분으로 계산하는 뭐 크기, 위치 벡터 이 개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나는 복습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벡터가 성분화돼서 표현하는 시점이 있죠. 거기 이후부터는 알아야 돼요. 그 앞에 거는 잘 몰라서 상관없어. 아까 뭐 평행 개념이나 그런 거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좀 마무리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직선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은 예각, 둔각 동시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의 대리인이 내적으로 나오게 되는 예각에 관한 코사인이든가 둔각에 관한 코사인이든가 하나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전에 하나만 표현이 됐죠? 하나만 표현이 됐어도 알파가 세타와 같을 수도 있고 세타가 알파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벡터 길이는 둔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둔각이 이 직선의 둔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직선도 예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계는 이거 중에 하나는 거는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걸로 나왔어도 이 답은 두 개로 나온다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로 나왔어도 이건 두 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은 둘 다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맞다는 거야. 이게. 오히려 17-1에 보면은 괄호 1번 보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라서 직선의 각을 그냥 명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30도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걔네들의 대리인 방향 벡터 길이는 30도일 수도 있고 15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방향 벡터는 진짜 말 그대로 방향 벡터일 뿐이니까 거꾸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132쪽까지 해오시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따 또 분석합시다.